이번에는 파이썬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피터 노트북 실행을 위해서 우리가 바탕화면에 만든 파이썬 폴더로 찾아갑니다. 자, 우리가 명령창을 실행해서 디렉토리를 현재 폴더로 변경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파일은 명령창에서 실행할 수 있는 도스형 명령어입니다. 명령창에 실행 가능한 명령어 집합을 뭉치로 만든 파일이 배치 파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notebook.bat, 그러니까 배치 파일이니까 확장자를 bat로 바꿉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는데요. 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고 저장합니다. 그럼 배치 파일을 실행하면 주피터 노트북이 현재 폴더에서 실행됩니다. 그러면 굳이 명령창과 디렉토리를 바꾸지 않고도 주피터 노트북을 편리하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배치 파일 실행은 배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저절로 실행이 됩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파이썬 이용한 입출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 눌러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듭니다. 자, 이름도 바꿔주면 좋으니까 리네임을 해서 my test3라고 하겠습니다. 표준적인 출력, 표준적인 출력이라 하면 모니터 쪽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많이 해봤죠? 프린트 해서 아웃풋, 이렇게 하면 아웃풋이 모니터로 출력됩니다. 현재는 웹서버 기반으로 파이썬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 나오긴 하지만 웹 기반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웹 기반이 아니고 일반적인 명령창 실행이라면 명령창에 있는 검정색 화면에 아웃풋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입력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인풋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input, 자,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하면 입력을 넣으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내가 input이라고 넣어볼까요? 넣으면 input이 들어가는데 그럼 A는 뭘까? A의 타입을 한번 볼까요? A 타입을 보면 A 타입은 string입니다. 그래서 input을 이용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 하면 문자열 형태로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열 뿐만 아니고 정수나 실수 형태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정수를 입력받고 싶다고 하면 인풋을 일단 받아야겠죠. 받는데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 스트링을 정수, 인티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n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받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이라고 하면 n에 10이 들어가는데 위하고는 다르게 int라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 n의 타입은 뭘까요? n의 타입은 int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실수 입력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실수 입력을 받으면 x는 float 해서 자, input 이렇게 눌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 라고 입력을 하면 x에 1.2가 가겠는데요. 이 x의 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x의 타입은 float이 됩니다. 자, float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실수 입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출력은 우리가 표준, 스탠다드로 봤는데요. 스탠다드 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은 키보드로 입력받고 모니터로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걸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PC용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IO가 파일 IO입니다. 그 파일 IO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C 언어에 파일 IO가 익숙하든지 혹은 자바 쪽에 파일 IO가 익숙하다고 하면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문법적인 특성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려고 하면 C++ 같은 데서는 이제 오픈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저 오픈을 쓰는데 먼저 파일 이름을 써주고요. 예를 들어 파일.txt라고 할까요? 하는데 이 파일을 어떻게 이제 열 거냐 하면 write를 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여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이 없으면 생길 거고 있으면 그 파일에 덮어쓰기 오버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열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이 만든 그러니까 파일의 정보를 내가 받아야 되겠죠. 일종의 이제 C 언어로 치면 포인트가 되는 거고 C++로 치면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 파일이 가르치고 있는 위치 정보, 참조 정보를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f라는 변수로 이제 받아 보겠습니다. 자, 받으면 파일이 이제 열렸으니까 여기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쓰는가 하면 자, f라고 하는 이 객체, object의 타입을 한번 볼까요? 이 f의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을 한번 보면 IO고 text IO wrapper라는 약간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렵긴 하지만 어쨌건 이 f는 IO, input output을 위한 객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객체에 여러 함수가 있을 건데 어떤 함수가 있을 건지 알고 싶으면 dir 호출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헬프 기능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컴파일러 방식이 아닙니다. 컴파일러 방식은 강조했듯이 한꺼번에 기계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기계어를 컴파일러가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인터프리터 방식은 한 줄만 컴파일 하는 겁니다. 한 줄만 기계어로 번역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프리터 방식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초보자가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본들 한 줄만 에러가 나겠죠. 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쓸 거는 write를 쓸 겁니다. write. 자, write이 있으니까 f.write 하는데 어떤 거 쓸까요? 자, abc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f. 하고 x도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 write를 쓰려고 하면 스트링이 돼야 된다고 하죠. 자, 스트링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이 x를 스트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스트링을 바꾸는 함수는 str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x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을 때 객체 타입이 플롯이었죠. 그러니까 실수였잖아요. 자, 얘를 스트링으로 바꾸어서 write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런을 해줍니다. 그럼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내가 이 파일에 ASCII 코드를 몇 자를 썼는가, 그러니까 그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파일 IO를 다 하고 나면 파일을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이걸 닫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 접근해서 뭐 덮어 써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유에 대한 위반이 생기기 때문에 파일을 다 쓰고 나면 꼭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폴더에 file.txt가 생깁니다. 생기고 abc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2번 썼잖아요. 2번 썼으니까 이 결과가 2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로트로 되어 있는 x, 데이터 타입이 플로트인 x를 스트링으로 바꾸어서 문자열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파일을 이제 읽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을 읽고 싶으면 파일을 다시 오픈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file.txt 하는데 이번에는 read를 위해서 파일을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줍니다. 그럼 파일에 이제 file.txt 정보가 들어가겠죠. 자, 무언가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일을 읽고 싶으면 자, a는 f.read 하면 될 겁니다. 그럼 a는 뭘까요? 프린트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a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파일 정보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리드를 한번 해봤는데 자, 우리가 읽을 때 이 파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파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파일에 여기를 한번 닫고 다시 닫고 이 파일에 문장 여러 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1, 2, 1, 2, 3, 1, 2, 3, 4 이렇게 여러 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러 문장을 읽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때는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얘를 열고 자, 이 파일에 대해서 여러 라인을 읽는 거 read lines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read lines가 있기 때문에 줄 단위로 이제 읽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B에 저장해서 요 B를 한번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읽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 결과는 뭔가요? 자, 파이썬에서 대괄호 표시는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 리스트 형태로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 리스트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배열은 데이터 타입이 똑같아야죠. 바뀔 수 없잖아요. 근데 리스트를 하게 되면 이 마치 배열처럼 이제 데이터가 이제 모아지긴 하는데 배열이기 때문에 저장되는 그 정보가 서로 고리에 고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자료 구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형성이 됐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괄호가 대괄호가 아니고 이 소괄호 이런 형태로 표시됐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 타입은 파이썬에서는 튜플이라고 부르는 거고 튜플은 리스트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튜플은 데이터가 변경될 수 없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할 때 가끔씩 필요한 경우가 자, 이 파일을 읽었어요. 자, 읽어서 지금 한번 다 읽었으니까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잘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파일에다가 내가 오버라이트, 덮어쓰기 하지 않고 데이터를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 추가한다는 거는 영어로 하면 append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오픈을 할 때
자, 어펜드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write를 할 때 문장을 ABC 많이 썼으니까 DEF로 할까요? 하고 엔터키 한번 넣고 FGH. 자, 이렇게 해서 write를 한번 해봅니다. 해본 다음에 이 파일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러면 끝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파일을 열 때 append가 아니고 write를 위해서 열었다고 하면 그때 write는 overwrite입니다. 덮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면 아두이노와 같은 이 사물 인터넷 소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때 파일과 함께 입출력을 처리하고 제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파이썬에 있는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한번 살펴봤고 이 자료형을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그냥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것만 살펴봤는데 실제 프로그래밍은 제어 구문, 그러니까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이썬은 그 C 언어 비슷하게 만들긴 했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일단 세미콜론이 없다는 거. 만약에 세미콜론을 쓰면 두 명령문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 뿐이고 이 세미콜론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쉼표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쉼표를 쓰면 튜플로 인식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자, 그런 사소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이 파이썬에서는 이제 구문을 정의할 때 구문은 여러 코드가 이제 모아져 있는 블록이잖아요. 이 구문을 정의할 때 특이하게도 중괄호. 자, 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를 사용하면 또 다른 형태, 그 딕셔널리 데이터 타입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이제 바뀝니다. 마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이 데이터 타입처럼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구문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중괄호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구문 분간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구문을 분간할 때 공백을 씁니다. 주로 공백 4줄을 씁니다. 공백 4줄을 써서 구문을 분간하게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제어 구문을 한번 볼게요. 자, 제어 구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if문이죠. 자, if문이라서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1, 2, 3, 4라고 하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A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입을 알기 위해서 A라고 치면 얘는 리스트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여러분이 명령창에서 도스 명령어 쓸 때처럼 명령어를 한 번씩 주면 파이썬은 한 줄 단위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인터프리터라고 했죠. 자, 이 A를 이용해 가지고 이 A에 있는 각 아이템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한번 분별하는 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포지션을 일단 0번에 한번 둬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씩 아니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로 가죠. 그래서 if문을 한번 써봅니다. if문 쓰는데 if문 쓰는 거는 이제 똑같고 그 다음에 그냥 구문을 적어주면 됩니다. 구문을 적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A에 0번째 항목,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그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려고 하면 %2를 해주면 됩니다. 얘가 0이면 짝수죠. 자, 나눌셈을 해서 몫이 아니고 나머지를 봤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없으면 짝수인 거죠.
그때 나는 프린트를 짝수 even이라고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콜론을 찍습니다. C 언어에서는 구문을 분리하기 위해서 일단 if 구문에서는 소괄호를 했잖아요. 요 괄호를 했는데 파이썬에서는 그걸 쓰지 않고 콜론을 합니다. 콜론을 하고 그 다음 구문을 적는데 그러니까 엔터를 딱 치니까 얘가 저절로 알아서 공백을 4줄을 이제 넣어주죠. 그래서 print에서 even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if하고 이제 쌍둥이는 else죠. else라서 else에 대해서도 콜론을 딱 짓습니다. 그러면 print에서 이번에는 ad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dd라고 나오죠. 왜? 포지션을 0번이라 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밑에 포지션을 쓰지 않았네요. 포지션을 0번이라고 해서 하면 add가 나오고요. 만약에 얘를 1이라고 하면 even이 나오겠죠. 자, 이 구문을 한번 보면 자,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짝수 홀수 한번 구별을 해 봤는데 이 구별할 때 구문을 보면 우리가 시연으로 봤으면 이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괄호를 통해서 if 구문의 조건 판단을 할 텐데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콜론을 찍는다는 거, 콜론 찍는다는 게 이제 독특한 점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구문을 우리가 이 코드 덩어리를 이제 분간하려고 하면 이 중괄호를 써가지고 할 텐데 파이썬은 그게 아니고 요 인텐트라고 하는 이 공백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C 언어에서 말하는 그 중괄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파이썬의 최초 개발자만 알겠지만 이 프로그램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가 익숙한 사람한테는 그 중괄호가 편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C 언어를 다 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데 굳이 새로운 개념을 배우기보다는 공백으로 들여쓰기 하면 우리 문장 읽을 때도 들여쓰기가 되면 아 문단이 바뀌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파이썬에서도 중괄호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if만 있으면 else도 있는 것처럼 else if도 있어야 되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else if를 쓰지 않고 elif라는 걸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나눗셈을 한다고 해봅니다. 자, 넘버를 뭐 5 정도 해가지고 나눗셈 하는데 이 나눗셈의 나머지에 따라서 나머지가 0인지 1인지 2인지 한번 분간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럼 num에서 자, 이 소괄호는 쓸 필요 없으니까 num에서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이제 프린트에서 나머지는 0라고 하고 만약에 else if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elif라고 해서 num에서 3으로 나눗셈 한 게 만약 1이라고 하면 자 프린트에서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else에서 print 하면 이번에는 2가 되겠죠.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보면 이때 나머지는 2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C 언어와 자바를 통해서 제어 구문 중에서 if문은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제어 구문이 while문이 있습니다. while문.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 숫자를 한번 더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1에서 10까지 숫자를 더하고 싶은데 그럼 일단 숫자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라는 데 이제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range라는 함수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range 함수를 쓰면 1부터 10 이렇게 쓰고 싶겠지만 이렇게 하면 9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1.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range 잠깐만. 자, range 쪽은 보여주진 않네요. 자, 요걸 보고 싶은데 얘를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range 그대로 나오니까. 자, 얘를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만들고 싶으면 리스트라고 치면 되니까 리스트라고 치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걸 B에 저장을 할까요? 자, B에 저장하면 B는 1부터 10까지 나오게 되고, 자, 얘를 내가 한번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려고 하면 화일문을 쓸 수 있잖아요. 자, 화일문 해서 이 경우에도 이제 소괄호는 쓰지 않고 콜론을 쓰는데, 자,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포지션. 이 포지션이 9보다 작을 때까지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덱스를 쓸 거니까 이 리스트는 이 인덱스 포지션 추적할 때 0부터 9까지 추적해야 되죠. 그러면 들어있는 값은 1부터 10까지 들어있을 거니까. 그럼 화일문을 쓰고 여기다가 구문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sum을 해줘야 될 거니까, 자, sum은 맨 처음에는 0이었습니다. 0인데 요 sum에다가 더해줘 보죠. 이 포지션에 리스트에 포지션을 계속 더해 갑니다. 이 포지션도 맨 처음 값 0이라고 해야겠네요. 하고 요 포지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요 sum을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C언어에서 많이 썼던 건데 이 파이썬에서는 지원하지를 않네요. 않으니까 얘는 그냥 1을 하나씩 더해 주겠습니다. 자, 런을 하면 55가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문도 우리한테 익숙한 겁니다. 자, 화일문을 쓰고 싶으면 화일문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문이 필요하죠. 조건문이 있는데 소괄호 없이 우리가 써주면 되고, 지금 인덱스 추적하고 있으니까 이 B는 요 B는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이 B. 자, B에 대한 프린트 한번 해보면 B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였기 때문에 요 사이즈 함수도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사이즈는 없다고 나오고요. 자, 랭스가 있을라나? 랭스로 이제 가야 되는, 사이즈가 아니고 랭스를 호출하니까 이제 10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리스트의 개수입니다. 리스트 개수가 10개인데 그 1부터 10까지 들어있긴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항상 추적할 때 인덱스 시작점은 위치를 나타낼 때는 0부터입니다. 0부터 해서 9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0부터 해서 9까지 계산을 하라 라고 했고, 그 값을 sum에다가 계속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포지션도 하나 올려야 되니까 1씩 더하면서 포지션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 뭔가 하면, 자, 프린트를 할 때 인덴트가 여기랑 차이 나죠. 그래서 C언어로 치면 여기에 중괄호가 있는 거고 얘는 문단이 바뀌었습니다. 실행되는 위치가 얘하고 같지 않죠. 그래서 프린트는 딱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인덴트를 이제 맞춰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가 계속 나오겠죠. 얘를 한번 런을 해보면 프린트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텐트 위치에 따라서 문단이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서 실행되는 과정, 파일물이 실행되는 과정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문, 포문이 있습니다. 포문. 그러니까 포문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포문을 이용하면, 자, 그래서 포문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그 계산된 결과는 x에 담는다고 해봅시다. x에 담는데, 이 x 값은 이 b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이제 뽑아 오겠습니다. 어떻게 뽑아 올까 이제 고민할 텐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많이 썼던 거죠. in이라는 것을 쓰면 계산을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B에 있는 X를 그냥 뽑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true니까 뽑아 가지고 옵니다. 자, 뽑아 가지고 와서 얘를 더해 주는 겁니다. 어디? sum에다가 더해 주는 겁니다. X를. 그냥 포지션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sum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다 되면 나는 프린트 sum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5. 너무 간편하게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 또 이런 한 줄짜리 구문인 경우는 이 인덴트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이라는 거 표현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 경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쓰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포문으로 실행시킬 코드가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